자, 그러면 소나무당은 지금 이제 현재 이 문제를 어떻게 지금 당에서 좀 추진을 해보려고? 어제 제가 소나무당 이 공개 방송에서 소영길 대표도 같이 네. 있은 데서 이 문제를 제가 브리핑을 했어요, 공개적으로. 네. 이 어쨌든 소나무당은 윤석열을 조기 퇴진시킨다는 공약을 내세웠고 민주당과 조국당은 못할 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바로 이 문제다. 보수가 박근혜 수사할 때 조작날조 문제를 들고 나올 때 소나무당은 이쪽을 지원해가지고 이거 판을 키워서 빗장 수비를 허물어야 될 거 아니냐. 이채양 명주는 다 막혀 있으니까 그 소나무당이 최대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고 소나무당에서 저하고 최대집 대표는 여전히 보수 진영하고 엮여 있거든요.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 제가 이제 어찌 보면 저는 한 이 진보 촛불 진영이 한 1년 한 10개월 이상 여기서 활동하는 보수 사람들 만나본 적이 없어요. 네. 근데 이제 이번 달에 제가 처음으로 이 보수 진영 사람 만났고 좀 모임을 좀 구성하고 있어요. 이제 보수 논객들을 중심으로 윤석열 퇴진을 이제 할 수 있는. 저 대체로 만나는 분들이 누구신가요? 지금 제가 좀 만났던 분은 누구시죠? 공개를 예.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한민호 씨라고 예. 저 원래 문광부 국장 출신인데 예. 초강경 보수예요, 이분. 예. 이분은 올 총선 전부터 보수가 윤석열을 먼저 쓰러뜨리지 않으면 보수는 몇십 년 동안 집권 못한다. 잘못 걸리면은 윤석열이 그냥 보수로 인식돼가지고 보수는 다 윤석열 같은 놈처럼 되면 큰일 난다 해가지고 나 홀로 퇴진 주장을 했었는데 이제 총선 끝나고 많이 늘어났어요, 이런 사람들이. 늘어나서 이제 그런 모임을 이제 구성하고 있는 거죠. 자, 그럼 윤석열 퇴진을 주도하는 보수 진영, 뭐 올드라이트라고 제가 지칭을 하면 이제 이분들의 목표는 퇴진 이후에는 어떤 겁니까? 윤석열 퇴진으로 이제 모든 그게 목표가 이제 달성됐다 그게 이게 이제 아닐 거 아닙니까? 저는 이제 딜레마가 있는데 보수 진영의 충분히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것 자체가 이미 저는 엄청난 이 과오라고 볼 수밖에 없죠. 예. 윤석열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는 보수 진영이 몰랐던 게 아니에요. 왜냐하면은 박근혜 수사할 때 조갑재 대표 같은 경우는 마이크 잡고 이 윤석열 한동훈 사형시켜야 된다고까지 떠들었었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미 보수 진영은 윤석열이 이런 수사를 날조한다는 걸 알았으면서도 대통령 만든 거 아닙니까? 이거는. 네. 그러면 이제 와서 이거 가지고 윤석열 쫓아냈을 때 국민들이 보수를 뭐라 그러겠냐 이거. 너희들은 이걸 다 알면서 이렇게 했냐 해서 보수 치명타 먹는 수가 있는 거거든요. 잘못하려면은.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정권이 민주당 이재명 넘어가고 그랬을 네. 때 그래서 주저하는 게 있어요. 보수는. 그래서 네. 주저하는 겁니다. 야, 이게 잘못하면 큰일 난다 해가지고. 근데 이제 한민호 얘기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실수했으면 실수한 거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지언정 지금 우리가 더 빨리 안 쫓아내면 이건 제기가 안 된다. 제기가. 그래서 저도 그렇고 한민호 씨도 그렇고 설사 정권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이건 감수해야 될 문제지 그거 무서워서 가만히 있다가는 몇십 년 동안 집권 못한다는 거예요. 정광훈 목사나 지금 신혜식 대표도 비슷한 견해인가요? 아니면 좀 다릅니까? 그쪽은? 아니 거기도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딜레마에 빠져 있다. 딜레마를 한동훈까지 하는데 예. 윤석열을 내렸을 때 이거 그냥 민주당 이재명 정권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냐. 예.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3년을 끌었을 때는 무슨 달라지는 게 있냐. 더 악화되지. 예. 그래서 에라이 모르겠다 끌어내리자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. 가고 있다. 가고 있는 겁니다. 거고. 답이 안 나오니까. 그러면 이제 지금 국힘 쪽에서는 지금 이제 내부에서 분열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죠. 국힘은 이제 이 108명이라는 사람들은 예. 지지 기반도 없고 어찌 보면은 그 정강원 쪽에 있는 사람들보다 지지 기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. 그냥 꽂혀온 사람들이 꽂혀온 사람들 이 사람들. 모래성 위에서 리더도 없고 거기서 리더로 하겠다는 나선 사람도 없고 그냥 권력 따라 가고 이런 거고 밑에 지지 기반은 이제 이 강성 보수층이 맞춰주고 있기 때문에 그쪽이 허물어지면은 이 사람들은 그냥 와르르 쓸려 내려오지 뭐 거기서 저항을 한다거나 선도한다거나 그런 거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. 그러면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오히려 손을 잡고 그 밑에서 용산시킨 대로 움직이다가 뭐 살든 죽든 그냥 상황에 따라서 뭐 예를 들면은 이 영남권이나 이 TK 지역이 뭐 허물어진다? 예. 그럼 뭐 정광훈 쪽으로 붙을 수 있는 사람들이죠. 지지 기반부터.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이번에 이제 상임위원장 11개를 먼저 민주당이 가져가고 나니까 우리가 밤샘 농성이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농성은 뭔 농성? 농성은 무슨 농성? 그래 다 가버렸다는 거예요. 아직까지는 전투력이 이제 없다는 거예요. 아직까지는 저 TK 진영이 거의 다수니까 네. 나경원만 하더라도 지역구가 굉장히 안 좋은 지역구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에요. 네. 그러니까 배현진 같은 지역구다 그러면은
보수층만 그냥 대충 잡고 있으면 당선되는데 나경원은 플러스 알파가 돼야지 당선되는 사람이니까 좀 더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니까 윤상현도 마찬가지고 나경원하고 좀 더 많은 머리를 써야 되는 사람들이죠. 근데 국힘은 지금 저 정도면은 실제로 용산에 뭐 붙어서 함께 움직이는 것까지는 되지만 지금 민주당하고 대적해서 국회 안에서 집권 여당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? 이대로 계속 버티면서 예. 개헌 정국으로 돌리려고 그럴 겁니다. 예. 개헌 정국이라고 예. 하면 4년 중임제 뭐 이렇게 네, 가는 사람 중에 돌려서 벌써 지금 우원식 의장이 이 개헌특위 만든다 그러는데 나는 예. 참 국회의장 사람이 지금 국회가 파행되고 있는데 웬 개헌 얘기 떠드는지 모르겠어요. 그 예. 개헌특위를 만든다. 한 7월 한 달 동안 완전 공전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네. 이제 이 모든 책임을 민주당한테 덮어 씌우겠죠. 이 국힘하고 조중동이. 네. 그럴 때 이제 이 국회의장이라든지 뭐 개헌론자들이 나와서 야 여야 협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. 그 협치의 이제 그 발판을 개헌으로 만들어서 만약에 그 뒤로 개헌하면서 협치가 되면 이건 야합이 돼버리죠. 야합이. 네. 예. 근데 그걸 아마 노릴 거예요. 그렇게 해서. 지금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 이제 속도전을 뭐 법사위를 중심으로 지금 뭐 초고속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이 부분은 지금 민심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하는 것이다. 아니면 민심과 좀 반할 수 있다. 협치가 필요하다. 요 두 가지 논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? 그러니까 민심이 원래 이제 이 정당은 민심을 과반만 넘어가면 되는 건데 네. 지금은 과반이 아니라 민심이 3분의 2가 넘어가야 되니까 네. 너무 난이도가 높아졌잖아요.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 속도전하는 거 과반은 다 동의하는데 3분의 2 돌파가 안 되지 않습니까? 그 다음에 카드가 없죠. 다음에 카드가. 그래서 지금 한 70% 국민이 단독으로라도 최상병 특검 빨리 해야 한다 이렇게 가는 거 아닌가요? 그러니까 하긴 해야죠. 하긴 해야 네. 되는데 네. 재의결 이제 들어왔을 때 예. 거부권 했을 때 그때 무슨 카드가 있냐 이거예요. 그때. 그때 이제 8명 이탈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카드가 없다는 그러니까 거죠. 8명을 이탈시킬 수 있는 그 플랜도 같이 가동하고 있어야 예. 되거든요, 지금 분명히. 근데 그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보수 밑바닥을 지원해서 한동훈을 치는 거예요, 제가 볼 때 가장 예. 쉬운 건. 근데 그걸 안 한다 그러면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가고 있는 거지, 아무 생각 없이. 그러다가 특검은 계속 발의하고 통과되고 거부권 행사되고 이게 반복이 되면은 이제 지치죠, 국민들이. 그 사이에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? 엊그제 뭐 어머니의 편지나 이런 걸 보면 정말로 어떤 경우에 누구의 편이다 이런 거 없이 그냥 진실 규명하고 아이를 정말로 부모로서 평생 추모하고 살도록 해달라 뭐 이런 절절한 요구가 담겨 있었는데요. 민심이 가만히 있겠냐고요. 이게 이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국회를 야당이 독재를 하는 거잖아요. 그 네. 독재에 대한 정당성과 명분은 충분합니다.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. 대세는 유튜브, 그중에서 스픽스. 좋아요, 댓글, 구독, 알림 설정.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.